오늘 우리 증시는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 이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정도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126.03포인트, 3.88% 내린 3,119.41로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낙폭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으로 5% 넘게 급락했던 지난 4월 7일 이후 최대 하락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천억 원 이상, 기관은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후 발표된 세제 개편안 영향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확대, 여당안보다 후퇴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 등이 증시 활성화와 모순된다는 겁니다. 세제 개편안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증시 부양책하고는 좀 상반된 결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좀 정책의 일관성 자체가 사실은 이제 좀 소멸됐다. 4대 금융지주가 모두 4%가량 급락한 걸 세제 개편안에 담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영향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 이유를 세제 개편안과 연관짓는 것에 선을 그었지만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억 원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14원 이상 올라 2달 반 만에 1,400원을 웃돌았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주시은입니다. 오른쪽에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6.03포인트, 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7일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으로 5.57% 하락한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기관이 1조 720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도 6,6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경제에 영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후퇴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이 시장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어제보다 14.4원 오른 1,401.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이번 세제 개편안은 특히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 변화가 많습니다. 배당을 장려하는 세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시와 관련해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노동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증권 거래세율을 다시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개미들이 내는 세금만 올린다는 겁니다. 5,000포인트다 활성화한다는 부추기면서 결국 세금 결과 나면 거기서 거래세 세금 거둬 들어가니까.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연말마다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은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폐장을 앞두고 6거래일간 8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유동성의 물꼬를 트이는 기조상에서 본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조치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배당 상장 기업의 배당 소득을 지금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지만 증시에 혼재된 신호를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더 걷게 되는 세금 8조 1천억 원 가운데 7조 원 가까이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분입니다. 또 더 걷는 세금 중에 가장 많은 4조 1천억 원이 대기업 몫입니다. 조 단위의 순이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받는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겨냥한 맞춤형 증세안까지 내놨는데
결국 많이 버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 세수 확보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한 세율 인상을 통해서 나중에 세수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통령 공약이었음에도 중장기 과제로 넘겨진 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산층과 지방 주민이 영향받는 상호금융조합원 비과세 특례 축소 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주시은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보이시나요?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 궁금하시다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 SBS 뉴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